네, 오늘은요, 제가 화면을 조금 한번 더 크게 해봤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과 비교해서 어떤 그 화면이 나은지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이제 주제는요, 일정이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 재료의 차이. 오늘 매매를 통해서요, 이 둘의 차이를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이슈와 이제 기존 이슈 변형,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장중 특징주는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럽니다. 의료 AI, 로봇, 자율주행, 마리화나 이 4개가 강했는데 차례대로 볼게요. 일단요,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가장 강한 순서대로부터 1번 의료 AI, 2번 로봇, 3번 자율주행, 그리고 4번 마리화나, 5번 원자 이슈로 정리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슈 있잖아요. 이 이슈가 나오면서, 그쵸? 이게 무슨 이슈죠? 그쵸? 트럼프 트레이더 속 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 이거는 모멘텀 이슈예요.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개별 이슈가 나왔습니다. 개별 이슈. 이 개별 이슈가 나왔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봇 관련 섹터 영향을 주는 모멘텀 이슈가 나왔고, 또 개별 이슈도 나오면서 이렇게 로봇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 여기입니다. 여기 미안해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즘 대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갖고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로봇 관련주가 강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 AI도요, 오늘 새롭게 나온 이슈예요. 일론 머스크 AI 의료 진단 추진 가능성이 이게 부각이 됐거든요. 좀 새롭게 부각된 이슈인데, 그래서 이제 의료 AI 관련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섹터에 영향을 주는 이슈입니다. 의료 AI라는 섹터에 영향을 주는 이슈 이해되시죠? 그 자율주행 관련주도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지속되는 거고, 전일 또 테슬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역시 섹터에 영향을 주는 이슈인데,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요. 어저께 나왔던 이슈인데, 그게 상승 모멘텀을 주는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아직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돼요. 오늘에도 영향을 또 미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오늘 섹터 이슈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것도 이거는 기존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이슈인데 그 이슈가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 오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마리화나 관련주가요, 해리스 관련주였거든요. 해리스 테마였어요. 해리스 테마 대표적인. 근데 오늘 이런 새로운 이슈가 나왔어요. 트럼프가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법무부부터 복지부까지요, 친마리화나 내각을 구성하고 대마 합법화를 공약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새로운 이슈입니다. 이게 원래 헤디스 테마로 낙폭이 나왔었거든요. 그쵸? 헤디스 떨어졌잖아요. 트럼프가 되고. 근데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내각을 구성한다잖아요. 친마리화나 내각을 구성해서 합법화 공약한다고 하잖아요. 대마. 이거는 새로운 이슈죠. 이거는 되게, 그러면은 이슈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마리화나 관련 주식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 보시면요, 이거는요, 역시나 기존 이슈입니다. 기존 이슈. 원전 해외 진출 및 SMR 공급망 모멘텀. 시작 전망 소식이 계속 이제 지속되는 그런 시작 전망 소식 지속 등의 이제 원전 관련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이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기존 이슈인데, 이 기존 이슈가 아직 상승세에 더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체크해봤는데, 그 외에 이제 스페이스X, 구리, 전력기기 일부 이제 개별 이슈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거잖아요. 오늘 제가 이거를 일정 있는 재료 매매와 모멘텀 있는 재료 매매의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오늘 제가 일단 실제 매매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의 주요 이슈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딩이잖아요. 트럼프 관련 주식들이 대부분 오늘 트럼프랑 머스크 관련된 거, 머스크 트럼프 관련, 그쵸? 머스크 트럼프 정책 관련이죠. 그리고 머스크 트럼프 정책 관련, 다 머스크 트럼프 정책 관련이에요. 스페이스X도, 그쵸? 여기까지. 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트럼프 머스크 관련 그런 정책 테마가 역시나 아직도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율주행, 가상화폐, 원전, 조선, 재건,
스페이스X 우주항공 방산 계속 관심을 가지고 AI 관련주도 관심을 가졌던 그런 장전에 관심을 가졌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AI가 엄청 강했고 자율주행도 강했고 원전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재건도 일부 강했어요. 뭐 범양광이나 우주항공도 이제 일부 강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AI도 일부 강했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두고요. 실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안퍼 이슈와 그 관련주들을 제가 나열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강했던 그런 섹터를 제가 이렇게 다 나열을 봤어요. 시간의 순서대로. 원전이 오전장에 강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원전에, 아이고, 여기 있다. 원전에 그런, 그, 1등을 G2파워로 공략하고 했던 거고, 자율주행이 강한 모습을 보았을 때, 어저께는 SO, SL이 강했는데, 상쳤잖아요. 근데 오늘은 퓨런티어가 강하더라. 이렇게 하고 퓨런티어를 공략했고, 장중에 스페이스X 관련 이슈가 좀 나오면서 위성, AP 위성을 공략했고요. 로봇 관련주는 제가 여기에는 없는데요.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를 공략했고 손절을 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해리스 관련된 테마였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정책 관련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슈가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장중에 공략을 해봤고 1등주 공략하고 그리고 2등주 짝짓기 매매로, 그리고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은요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원전, 자율주행, 로봇, 대마 의료 AI 이런 흐름으로 테마가 순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재료를요 이제 성격별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겠습니다. 재료를 이제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재료라고 하면요 뭘로 알고 있어요? 뉴스로 알고 있나요? 재료라고 하면 정확하게 뭐로 알고 있으시나요? 그 재료를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을 해보면요 일정 있는 재료, 일정 재료고요, 모멘텀 있는 재료, 모멘텀 있는 재료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주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요 이 A라는 주가가요 추에 좋은 일정이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러면요 여기에 잡혀 있다고 칠게요. 일정이 좋은 뭐라고 해야 되지? 위고비 출시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비만치료 가지고 위고비를 출시한다. 이제 여기에 일정이. 그러면은 그 위고비 출시되기 전에요. 그 위고비에 관련된 좋은 이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비만치료 관련 그런 이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위고비가 앞으로 위고비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효능들이 먼저 막 공개되거나 뭐 좋은 이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럼요 일정 있는 재료라고 하면요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비만치료제 펩트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펩트론이 이제 위고비 관련주의 대표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있어요. 위고비가 출시되기 전까지는요 보통 펩트론이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일정 전후로 등락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일정 있는 날 단기적인 이제 재료 소멸로 급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에 대해서는요 모멘텀이 있냐, 모멘텀이 있는 재료냐 이거를 판단을 하고 흘러갈 수 있는데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중간에 모멘텀이 있는 재료는 뭐냐면요, 중간에 뉴스 있잖아요. 이 일정 전에요 좋은 이 비만 치료에 관련된 좋은 이슈가 계속 나와요. 그럼 중간에 상승을 하겠죠. 일정 전에도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락해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또 모멘텀이 있는 이슈가 나와요. 기존의 이슈여도 되고 새로운 이슈가 또 부과돼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비만 치료가 뭐 예를 들면 살 빼는데 좋은데 노화도 방지한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좋은 이슈가 나와 갖고 또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런 식으로 등락이 나오면서 등락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더 크게 급등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모멘텀 이슈라고 하거든요. 모멘텀 이슈라는 거는 결국에는요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뉴스. 상승세,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 모멘텀 이슈라는 거는요 뜬금없이 나와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정에 그냥 어떤 이슈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데 그게 호재예요. 그런 거를 모멘텀 이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적응해놨어요. 정확히 일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요 언제든요 이 동일한 주제의 뉴스가요 다른 차원에서 보도되면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그 위고비 관련 그런 이슈가 모멘텀 이슈가 이렇게 났다고 칠게요. 다이어트에 엄청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좋은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치로 보여줬어요. 다이어트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뭘 하여튼 그 엄청나게 뭐 효능이 있다. 그거를 막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막 보여줘갖고 기대감을 일으켜요. 그래서
상승을 했어요, 주가가. 그러다가 다시 조금 뜨문뜨문해져 하락했어요. 근데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된다는 거는 살만 빼는 줄 알았더니 노화도 방지 안 되더라. 이러면 새로운 이슈들이 추가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등을 이렇게 또 일으키는 거고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새로운 차원에서 똑같은 이슈인데 똑같은 그 주제는 같은데요. 위급이라는 그런 키워드는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이슈들이 새롭게 추가돼서 나오면서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보도되면 또 상승 모멘텀을 가지거든요. 그런 거를 모멘텀이 있는 이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재료는 모멘텀이 있는 재료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요, 제가 특히 이번 주에요, 보통요, 제가 증시 일정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증시 일정 관련된 것들을 해드리잖아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그쵸? 근데 제가 여전히 트럼프 정책 관심주, 이건 모멘텀 이슈로 찝은 것도 거고요. 보시면은 11월 11일 이거는 일정 이슈예요. 일정, 그쵸? 어떤 일정이 있으면서 일정 관련 주들을 쫙 나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번 주 모멘텀 관련 뉴스는요, 제가 이런 식으로 놔뒀잖아요. 여전히 트럼프 관련 정책주들을 모멘텀 이슈로 우선순위로 놔두고 그에 대한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거는 언제든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아니면 기존 이슈가 좋은 것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존 이슈에 아까 새로운 차원으로 또 보도가 되면은 추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거를 모멘텀이 있는 이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이번 주에 또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요. 제가 특히 이번 주에 임팩트 있는 뉴스 가능성이 있는 관련주들, 그죠? 모멘텀 재료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모멘텀 재료 관련주로 나열을 한 거잖아요, 방금.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들을 다 나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계속 관련된 이슈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모멘텀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던 거고, 이번 주 것도, 그죠? 관심을 계속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지다가 새로운 이슈들이 나올 때 그 이슈가 재탕인지 아니면 기존의 새로운 차원으로 또 좋은 이슈가 나오는지를 판단을 하고 재료의 강도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보통요, 두 가지 재료 매매, 방금 말한 그 모멘텀이 일정 매매와 모멘텀 매매 중에요, 사실상요, 일정 매매가 쉬워요. 왜냐면 일정 전에 산 다음에 일정 전후로 급등하면 팔면 되잖아요. 하지만요, 오랜 기간 동안 매매를 해봤을 때 일정 매매는 실패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 화두에 맞지 않는 일정이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지금 시장 화두에 맞는 트럼프 관련 그런 정책 관련 주들 말고 그냥 뜬금없이 예를 들면 뭐라고 해볼까요? 하여튼 뭐 자동차 부품? 그런 관련 일정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12월 20일 날 LA 오토쇼가 있어요. 그럼 LA 오토쇼에서 실제로 관련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이날 전후로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이게 상승장에는 잘 먹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잘 안 먹히거든요. 일정 매매가. 그러니까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전후로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던파 페스티벌 21, 23 컨텍스에서 기체하잖아요. 그럼 게임 관련 일정이 여기 있는 건데 이날, 그죠? 그럼 게임 관련 주들이 이날 전후로 오를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장 화두에 조금 벗어난, 지금 게임이 엄청 시장 화두에 뭐라고 해야 되지, 중심에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 화두에 벗어난 약간 섹터들은요,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전후로 안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같은 지수 하락장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있는 그런 매매보다는요, 지금 현재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매매를 선호하는 겁니다. 트럼프 정책 관련 관심주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정 있는 매매들을 보통 할 때는요, 일정 전후로 있잖아요. 당일 전후에 글씨가 잘려갖고 한 칸만 줄였습니다. 자꾸 잘리네요. 그죠? 일정 전후에 보통요, 단기적 세로 소멸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정 매매는요. 그죠? 일정 재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IPO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종목이 이제 상장을 한다면요, 그 상장 당일 전에 이 IPO 되는 그런 종목과 관련된 주식들이 미리 먼저 올라요. 그리고 이게 실제 상장을 하게 되면 모두 다 급락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매매는 보통 일정 전에 보통 급등할 때 던지는 게 일반적인 매매 방법인데,
모멘텀이 있는 재료는 좀 접근 방법이 달라요. 모멘텀이 있는 재료는요,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나 다다음 달 또 다시 이슈화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있는 재료, 이게 한 2달에서 4달, 6달 정도, 뭐 2달에서 뭐 3개월 정도까지는 이슈의 그런 장악력, 시장의 이슈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 있는 지금 재료가 있는 트럼프 정책 관련주, 예를 들면요, 트럼프 정책 관련주가 그래도 한 몇 달은 갈 것 같다. 트럼프 그러면은요,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데서 이제 종목을 설사 물린다 하더라도요, 또다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면서 급등해갖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멘텀 있는 매매 재료를요, 좀 더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으로 따지면 모멘텀 있는 재료가 뭘까요? 최근 트럼프 관련주죠. 계속 종종 그 시장의 그 증권 뉴스나 뉴스 하이라이트 뉴스 기사들을 보면요, 이 내용도 계속 다뤄지잖아요. 재건, 경업, 가상화폐, 뭐 얼마 돌파한다더라 가상화폐, 트럼프가 누구누구 해임시키고 인사, 뭐 가상화폐 누구누구 인사를 고용한다더라, 트럼프가 뭐 가상화폐 회사를 완전히 사들인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주항공도요. 머스크가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갖고 뭐 한다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죄송해요, 정확하게 다 보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뭐 조건이 아니라 이거 뭐죠? 잘못 쓴 것 같아. 조선이다. 조선 또 로봇, 자율주행, 원전 AI, 계속 트럼프 관련, 머스크 관련 이런 그 키워드와 함께 같이 나타나잖아요, 이 정책들이. 그쵸? 그래서 최근에 뭐예요? 최근에 자율주행이랑 로봇이 좀 많이 나오죠. 지난주에 뭐 가상화폐랑 조선 우주항공 경합 재건이 돌았다면, 이번 주는 좀 로봇과 원전, 자율주행 이쪽이 좀 잘 간 것 같아요. AI가 오늘 새롭게 또 부각이 받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모멘텀 있는 재료가 지금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일정이 있는 재료가요, 그쵸? 일정이 있는 재료가 모멘텀 있는 재료를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설명할 텐데, 우주항공 섹터와 자율주행 섹터가 그런 모습인데, 실제 매매를 통해서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으로 이렇게 상승하다가요, 일정이 있어요. 여기까지 일정까지 상승하다가 단기적으로 하락해. 근데 다시 모멘텀이 이렇게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해. 이런 모습이죠. 이게 자율주행 섹터가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으로 따지면 무슨 말이냐, 밑에서 볼게요. 그래서요, 밑에서 다시 보고 차례차례로 읽을게요. 일정 모멘텀이 모두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섹터 가장 좋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선 시즌에서 대전 테마 가장 강력하죠. 일정도 있고 여론조사 나오는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이번에도 뭐 이재명이냐 되냐, 윤석열이 되냐, 이때 중간중간에 계속 그거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등락이 나왔잖아요, 인맥 관련 주식들이. 그래서 대선 테마가 대표적으로 일정과 모멘텀을 모두 살아있는, 중간중간에 또 누가 예를 들면은 누구라고는 안 하지만 누가 헛짓거리 하게 되면 그 관련된 대선 관련 인맥주들이 급락하고, 그쵸? 누가 갑자기 지지율이 커졌다더라, 뭐 갑자기 여론조사에 막 그런 것들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모멘텀 이슈가요. 그 사람에 관련된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테마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보면 돼요. 일정과 모멘텀이 있는 이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정과 모멘텀이 모두 살아있는 재료들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지금 현재 트럼프 관련 주식들도 어떻게 보면요, 일정도 있는 이슈고요, 모멘텀도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일정과 모멘텀을 둘 다 가진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주항공이랑 자율주행을 오늘 설명드려 볼 텐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부터 결론은 제가 이렇게 내려볼 수 있어요. 일정과 모멘텀이 모두 살아있는 종목들로 재료 매매에서 가장 베스트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일정과 모멘텀이 모두 살아있는 재료 매매에서 가장 베스트한 경우죠. 그럼 이제 실제 종목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원전 관련주죠. 오늘 오전장에 역시나 이슈 있죠. 기존에 이제 이건 모멘텀 이슈죠. 장전에 모멘텀 이슈. 모멘텀 이슈를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뉴스, 그쵸? 섹터에 영향을 주는 뉴스냐, 아니면 개별 종목에 영향을 주는 뉴스냐, 이걸 파악하는 거죠. 그럼 이거 섹터에 영향을 주는 이슈란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기존 뉴스들이 상승세를 그대로 일으키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이슈. 그래서 원전을 제가 이렇게 오전장에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아까 원전 G2파워가 1등인 줄 알고 공략을 했는데, 중간에 BHI가요 BHI가 중간에 1등을 탈환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20% 정도까지 상승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원전 여기 있네요. 그쵸? BHI가 중간에 상승세를 좀 많이 일으키면서 대장이 교체됐습니다. 요즘 대장 교체가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어쨌든 짧게 매매했으니까. 그러면요. 이번에는 뭐죠? G2 파워 봤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일정 이슈의 모멘텀 이슈예요. 모멘텀 이슈죠? 그냥 뉴스죠. 상승세 섹터 영향을 주는 뉴스로 보시면 되죠. 장전에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상승세도 영향을 미친다면요. 그거는 섹터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 모멘텀 이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모멘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슈가 여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섹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섹터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모멘텀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요, 원전 일정 및 모멘텀 이슈 사례. 트럼프 S 여기 보시면요, 이건 모멘텀 이슈죠. 오늘 나온 거예요, 이게. 트럼프 SMR 중심 원전 산업 확대 공약 및 업계 한미 SMR 공동 수출 협력 기대. 그래서 이제 장중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상승세를 일으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섹터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요, 일정 이슈예요. 12월 20일과 12월 22일에 원전 이슈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원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전후로 약간 부각을 받는다면 이 전후로 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요, 일정 매매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일정이 기대되는 일정이었다면. 그리고 개별 이슈, 개별 종목의 일정 이슈고요. 이건 섹터 영향을 미치는 이슈고요. 일정 이슈고요. 그럼 자율주행 관련주를 한번 볼까요? 자율주행 관련주는요, 오늘 전일 이게 나왔잖아요. 그 트럼프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이슈가 나왔잖아요. 전일 나왔습니다. 전일 나왔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선반영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상승했었어요. 어저께요. S랩이 상한가 가고요. 그죠? 어저께 S랩이 이렇게 상한가 가고, SOS랩이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퓨런티어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갖고 좀 돌파로 공략을 해갖고 이렇게 수익을 취한 모습인데요. 테슬라가 전일 또 8% 급등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테슬라도 급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일 또 상승을 했다더라도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거는 모멘텀 이슈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전일 나왔던 이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테슬라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이 오전장에 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공략을 했던 건데, 이제 퓨런티어가 오늘은 1등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게 퓨런티어 뒤에 이렇게 공략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봤는데 바로 제가 매수하고 나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오르지 않고 약간 등락이 나오길래 그럼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한 다음에 바로 안 가면 좀 덤지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 가야 할 자리에서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요. 근데 가지 않아 갖고 바로 던진 겁니다. 본전가에 약간 약손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지점에서 바로 가지 않으면, 근데 이거는 좀 버틴 이유가 이건 1등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3만원 라운드 비교 구간이었거든요. 3만원 라운드 비교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강력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크겠다고 본 거예요. 물량이 들어오면. 실제 물량이 들어오면 3만원 돌파하고 슈팅에 한 5%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3만원 돌파하고 한 5% 정도, 그리고 다시 조정받고 재급등할 때 있잖아요. 여기를 손절 아주 짧게 잡고 여기서 그냥 바로 급등하길 바랬던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접근했을 때 안 가잖아요. 이 윗꼬리 달잖아. 그럼 바로 던졌습니다. 윗꼬리 달고 나서 이탈가 안 벗어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바로 가길 원했는데 이렇게 윗꼬리 달아? 위험해. 지금 여기 좀 위험 구간이거든요. 이미 파동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던져버리는 게 낫습니다. 저같처럼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타점은 사실 여기거든요. 돌파되고 나서 지지받는 여기 구간. 그런데 제가 이제 이때 이제 G2 파워를 하고 있어가지고 퓨런티어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때 이걸 보고 이게 강력한 거래도 눌림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드늦게 들어갔어요. 3만원 돌파할 때. 그래도 5% 1% 정도 수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있는 이슈, 단기적인 재료 소멸 사례,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보세요. 지금 방금요 라이콤을 예를 들진 않았지만 이거 라이콤도 그 자율주행 관련 주식이거든요. 예전에 테슬라가 무슨 택시더라? 테슬라 자율주행 로봇택시 공개한다는 일정이 있었어요. 언제 일정이에요? 10월 10일, 우리나라로 10월 11일이었을 거예요. 10월 11일 12시에 이제 공개한다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 전후로 보세요. 이렇게 엄청 크게 급등했잖아요. 근데 일정 전후로 이렇게 크게 급등한 다음에 라이콤이 크게 급등한 다음에 그때 라이콤 1등이 많아갖고 앞에 나열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감에 크게 급등하다가 바로 일정이 소멸하는 그런 전후잖아요. 일정 소멸일 전후잖아요. 그쵸? 12시 전후. 여기서 크게 급등하고 나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6%까지. 20%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6%까지 급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전후에서 특히 일정 당일날은 재료 소멸로 급등하고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많이 나타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일정이 끝났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단기적인 일정이 소멸되고 로봇택시 공개하고 이제 좀 실망감에 그리고 또 단기 재료 소멸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바닥 쓰고 다시 이렇게 모멘텀이 생기면 상승하죠. 최근에 어떤 거예요? 최근에 그 있잖아요. 방금처럼 이 뷰런티어라든지 요 이슈, 트럼프와 그 머스크 관련 정책, 자율주행 규제 푼다 막 이런 이슈들로 새롭게 일정 후에도 또 모멘텀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일정과 모멘텀이 있는 이슈 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은 이제 스페이스X 관련주 AP 위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보시면요. 오늘 이제 AP 위성이 급등했잖아요. 이 내일이요. 내일 현지 시간으로요. 이것도 일정이 있는 이슈예요. 18일 날요. 스타쉽 6차 발사를 하거든요. 그쵸? 내일이 일정이에요. 그래서 일정 전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모습이에요.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근데 조심해야 되죠. 내일이 일정이 소멸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슈팅이 나오고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적으로만 짧게 공략을 했던 겁니다. 이 돌파 구간에서. 왜냐면 이게 내일 일정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 모멘텀 이슈도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머스크 그 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하는데 참가키로 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사이가 더 권고해지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요.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 주식들이 이제 조금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AP 위성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치고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하길래 돌파로 공략을 했습니다. 이 시간대는요. 저 크게 보진 않아요.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그냥 짧게 여기서 꼬리 달렸잖아요.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고 VI 걸렸으면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꼬리 달리고 밀리길래 그냥 보수적으로 청산을 한 겁니다. 저는 돌파를 잘하는 편인데, 왜냐면 돌파는 손절은 짧고 좀 익절은요 그 파동을 좀 강하게 먹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 돌파하고 이걸 좀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급락이 왔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재료 소멸하는 그런 종목은요 이렇게 늘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안 들어갔던 겁니다. 스페이스X도 우주항공 관련 이슈도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티즈 보겠습니다. 이 로봇도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디스 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 그 모멘텀 이슈가 있잖아요. 상승 모멘텀 이슈. 그 뉴스가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면서 오늘도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은 뭐가 특별히 한계가 나왔냐면은 이 로보티즈 있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여기 보시요. 여기 이게요. 개별 이슈가 나왔어요. MIT와 피지컬 A 공동 개발 소식 등의 공동 개발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징 주식이 나오면서 이게 중간에 보면 저는 이걸 1등으로 봤거든요. 유진 로봇이요. 이게 유진 로봇이 먼저 상승하고 휴림 로봇이 강하게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개별 이슈가 로보티즈가 발생했잖아요. 섹터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 모멘텀 이슈가요. 전체적인 로봇 상승세를 일으켰다고 보면요. 그쵸? 그래서 그 중에 등락률과 거래대금을 보니까 유진 로봇이 1등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중간에 이 거래대금이 더 크게 터지면서 개별 이슈까지 나왔잖아요. 로보티즈가. 그래서 저는 로보티즈를 돌파 때 공략해서 수익을 보고 나중에 눌림 때 공략을 했는데 눌림 때 손절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요. 이 돌파 때 진짜 짧게 공략했어요. 저 상한 갈 거라고. 왜냐면은요. 장중에 대장주가 교체되면요.
그쵸? 그 대장주가 교체될 때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또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상한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본 겁니다. 대장 체인지가 나타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돌파로 적극적으로 공략한 다음에 상한가까지 보려고 했는데 한번 윗꼬리 달리고 밀렸길래 좀 보수적으로 취한 거예요. 여기선 청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등 이제 대장 체인지된 1등주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눌림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1등이라고 판단하고 눌림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지 했는데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왜 더 샀냐? 사실 여기서 더 산 다음에 여기서 반등 올 때 이 검은색이 이탈되고 이렇게 저항이 이탈되면 지지가 이탈되면 저항이 되잖아요. 여기 반등 올 때 좀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탈출하려고 그랬거든요. 본전가다. 근데 여기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던져버려갖고 손절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거를 접근한 관점은요, 이겁니다, 이거. 섹터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들 있잖아요. 이걸 다 상승을 일으켰어요. 이 섹터에 영향을 주는 이 모멘텀 이슈가. 근데 거기서 로보티즈가 어떤 거예요? 개별 이슈까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앞에 있는 상승률을 앞질렀잖아요. 거래대금도 더 크게 터지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장주 교체이기 때문에 상한가 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돌파를 공략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가지 못해서 청산하고 다음에 이제 눌렸을 때 한번 다 간 다음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깨지고 나중에 뭐예요? 이 하이젠 RMN이 거래대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이게 1등으로 교체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로봇주들은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어요. 매매가 참 어렵죠? 요즘에 대장주도 교체되고 대장주가 장중에 너무 자주 교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을 저는 개인적으로 눌림을 지금 못하겠어요. 너무 잘 안 돼요. 요즘에 눌림이. 왜냐면 대장주라고 교체된 대장주 눌림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걸로 가버리고 대장 체인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공략하면 다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쵸? 다 상승할 때. 근데 가파르게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요. 눌리고 2차 파동이 잘 안 나와요. 그쵸? 2차 파동이 안 나와요. 그래서 눌림하는 사람들이 참 힘든 장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이슈 부각되면서 강하게 1차 급등이 잘 나오는 장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로보티즈 산전하고 있고 마리화나 이번에. 마리화나는요. 오늘 1등 주가 우리바이오. 그리고 2등이 오성첨산 소재였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정책 그 이슈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요. 새롭게 부각해서 처음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겁니다. 1등이 우리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바이오가 여기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일 때 저는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1등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먹는 거고 그리고 나서 1등을 좀 여기서 한 던지다가 다시 눌렸을 때 던지다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던지고 마지막에 상한가에 던지고 이 상한가 풀리기 직전에 던졌을 겁니다. 근데 2등전이 여기서 단발성 슈팅만 노린 거예요. 이 7% 급등 있잖아요. 여기 상한가하고 나서. 그래서 여기서 돌파할 때 들어가서 한 2% 정도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상한가 안착하는 거 보고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평소 때도 얘기했잖아요. 1등주는 적극적으로 크게 먹어라. 그리고 2등주는 그냥 보수적으로 이게 1등주가 상한가 칠 때, 그쵸? 칠 때 짧게 단발성으로 먹어라. 이 얘기를 해드린 바 있어요. 앞장 영상에서. 네, 어쨌든 일전에 제가 이제 1등주는요 좀 과감하게 크게 먹고 1등수에서 작게 먹고 후속으로 미련 가져갖고 2등주 들어가갖고 막 손절하고 막 이런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등주는 과감하게 크게 먹고 2등주는 단발성으로 노려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네, 그때 제가 이걸로 설명드렸어요. 그쵸? 아주 IB 투자 1등이었죠. 그리고 위대에스 벤처 투자가 2등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1등주에서는 소극적으로 먹고 2등주를 다 상한가 안착하고 뒤늦게 안착하고 들어가갖고 돌파 들어가갖고 손절을 한 케이스잖아요. 단발성도 이렇게 나왔는데 욕심부렸고 손절한 케이스.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게 1등을 좀 크게 먹고 2등을요 1등의 수익금을 담보로 단발성을 노려라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 그쵸? 1등을 좀 크게 노리고 5% 10% 넘습니다. 막판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짧게 단발성을 노린 겁니다. 1등 수익금 담보로 2등을 짧게 노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여기서 매매하고 나서 왜 여기서 매매 적극적으로 했냐 보세요. 일단은요 이 이슈가 오늘 나왔어요. 그쵸? 친마리화나 내각 구성 대만 화법화 공략 의지 이게 원래
해리스 테마여갖고 해리스가 지고 나서 낙폭이 됐는데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인데, 만약 이 급반등이 단순히 기술적 분석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매매를 안 했을 텐데요. 이슈가 나왔잖아요. 재료가 있었잖아요. 그쵸? 재료가 있고 그 재료가요 강한 거래대금을 유입을 시켰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재료가요 재탕 재료인가요? 아니면 신선한 재료인가요? 새로운 이슈잖아요. 새로운 이슈. 그쵸? 대마 정책을 이제 새롭게 트럼프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공약으로 걸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이슈로 보는 겁니다. 기존 이슈라고 보기 힘들고 이제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 쪽으로 새롭게 이슈가 붙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새로운 이슈는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좀 크게 본 겁니다. 여기서 이해 보시면은 나중에 이게 상따에서도 배울 내용이긴 한데, 상따 할 때는요 반드시 이거는 이거는 만약에 상따를 했으면은요 여기서 풀릴 때 던졌어야죠. 근데 이거는 상한가까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다른 쪽으로 돈이 많이 쏠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상따하기까지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서요. 제가 아까 그분의 일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 안 하고요. 1등주가 이제 상한가 가는 것들을 상한가 풀릴 때 있잖아요. 상한가가 풀리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상한가가 이렇게 풀리죠. 여기 한번 풀리고 그것도 3시 이후에 거의 2시 이후에 이렇게 풀리면은요 이런 거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좋은 상한가는요 애당초 잡기가 힘든 상한가들이에요. 이거는 수익은 보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그 상한가에서 풀리고 나서 급락하는 것들은요 진짜 웬만하면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상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만약에 상한가 매매를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상한가 매매를 한다면 상따에서는 반드시 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뉴스가 없는 매매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호재든요, 섹터 호재든 뉴스가 있어야지만이 매매를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요, 신선한 이슈. 이것도 신선한 이슈 축에 속하긴 합니다. 신선한 이슈로 발생하는 테마 1등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 바이오를 공략을 했다면 상따를 해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 이슈가요, 만약에 상한가가 무너지면 던져야죠. 그쵸? 이렇게 상한가가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죠. 손절은 2, 3%로 상한가로 상따 매매는 2, 3%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신선한 이슈로 상한가에 빠르게 도달하는 종목이면서 그 뉴스가 특히 오늘 밤 있잖아요. 공용 방송 뉴스나 또 여러 가지 매체에서 많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좋은데, 이 트럼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마리화나 이 이슈가, 정책 이슈가요, 오늘 뭐 9시 뉴스라든지 뭐 좀 주요하게 다뤄질지, 그래야지 주요하게 다뤄줘야지만이 다음날 아침에 아직 매수 못한 사람들이 신규로 매수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거든요. 최근에 그런 게 이제 한강 테마가 있었잖아요. 최근 가장 가까운 한강 그 테마가 그런 테마에 속합니다. 결국에는요 신선한 이슈의 첫 테마 1등주 그런 것들을요 시세 초입에 상한가를 갈 때 상한가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거는요 이게 정책 이슈가 오늘 상한가 닫히고 나서 과연 더 갈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좀 의문이네요. 세모네요. 그쵸? 왜냐면 이게 9시 뉴스라든지 내일까지 엄청 핫할까?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차트도 좀 무너진 그런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 닫히지 못했다면요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상한가, 가장 좋은 상한가는요 이렇게 닫힌 다음에 안 풀리는 상한가예요. 풀렸다는 거는요 결국에는 여기서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다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좋은 상한가는요 기회를 주지 않는 상한가예요. 잘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상한가가 풀렸을 때는요 그냥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두고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봤는데, 내용 좋았으면요, 오늘은 좀 천천히 했습니다.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오늘은 마감하겠습니다.